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사회학을 사랑하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정창민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각자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사회학? 사회학이 뭐 하는 거니? 그걸 왜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회학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사회학자에 대한 약간 지루한 이야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마칠 때쯤에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운 나쁘게 저와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제 이야기를 듣는 척 하겠지만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사회학을 공부하면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소 재미없을 수 있지만 사회학의 시작,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회학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양대 혁명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태동합니다. 산업화를 통해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죠. 또한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봉건 계급체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로부터 해방되었던 농민들이 더 열악한 환경인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생활들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어려워지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모순을 설명할 만한 학문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꽁트가 사회학을 주창하게 됩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만들어진 17세기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즉 어떠한 모순적 사회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중시하고 있는 설명 변수들은 각기 다르지만 사회학이라는 전체적인 학문에서 볼 때 효율성만을 설명 변수로 갖고 있는 경제학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 달리 사회학은 수많은 사회적 요인들을 어떠한 현상의 설명 변수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회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류 경제학에서는 GDP 개념을 가지고 경제적 총량의 증가를 사회 발전으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GDP의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사회 발전의 설명 변수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1990년 이후 UNDP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HDI가 있습니다. HDI는 교육, 수명, 건강을 변수로 삼고 이에 대한 각 사회의 발전 정도를 지표화한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경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사회학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죠. 처음 사회학을 접했을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찾은 배움의 목적은 사회학만큼 광범위하고 넓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학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학문 정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학을 통해서 사회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회학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사회학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가 사회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사회학자는 마르크스입니다. 저는 마르크스를 굉장한 사회학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회학도로서 마르크스를 존경하는 또는 위대한, 닮고 싶은 사회학자로 소개하지 않고 굉장한 사회학자라고 소개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의 사상이나 그의 예언, 예측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르크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사회를 보는 분석력과 이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법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합니다. 당시 고전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문제를 효율성을 높인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자유방임주의를 따르는 자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마르크스는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부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떠한 모순이 진전되어 갈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사회를 마르크스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와 이전 사회는 이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노예제 봉건제 사회, 즉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자본가들만이 소유하고 있어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자본가의 생산수단과 결합해야 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이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력만을 가지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의 상품화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이 자아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노동의 변질이 발생하게 되죠. 마르크스는 또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노동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면 이를 자본가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더욱 부유해져서 노동자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자본주의 초기에는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있어서 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 많은 임금을 받아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점차 보편적으로 도입되면서 노동이 단순 노동으로 대체되고 노동의 탈숙련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노동 계급이 동질화됩니다. 모두 단순 노동을 하면서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전락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생산혁명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와 동시에 소비혁명이 일어나지 못해서 과소소비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잉 생산과 과소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결정적 위기 국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위기, 공황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분석하죠. 이러한 공황 상태일 때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로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시키고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양될 것을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거해서 예언합니다. 물론 냉전시대 이후 마르크스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의 이론에 있어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결정적으로 자본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사회학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사회는 양극화의 문제로 갈등이 있고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에서가 아니라 여가에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르크스의 이론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마르크스의 예언을 자살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함으로써 그에 대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 나오고 결국 자본주의는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마르크스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문제를 바라보고 미래에 어떠한 모순이 심화될 것인가 하는 그의 사회학적 시각은 사회학을 하는 동안 반드시 배워야 하고 또한 배우고 싶은 시각입니다. 자, 조금 지루하셨죠? 이래서 제가 사회학이 뭔지, 사회학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에게 조금은 무뚝뚝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은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있고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사회학을 고전주의 사회학자들은 학문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학문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사회학의 위상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사회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학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는 본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서 사회를 설명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 발전을 GDP의 성장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도 이러한 단순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은 무시되었고 하나의 기준만이 적용되다 보니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오는 문제들로 이곳저곳에서 우울증과 자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사회학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각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사회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게을러서 저러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것이 사회에 책임은 없는가, 단순히 게으름이 굶주림의 원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파생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갖출 때 이 사회는 조금 더 유연하고 사력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